민노총 간첩단 말고 또 다른 간첩단도 있었어? 많다니까. 이번엔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이야. 충북 일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도 받고 지령문도 받아서 국내에서 각종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야.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고 어떤 활동을 했어? 첫 번째, 이들은 2017년 5월에 북한 공작원을 중국 등에서 접선을 했어. 그리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일종의 이적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야. 충북 지역의 지역 인사 60여 명에 대해서 포섭도 시도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어. 또 이 수사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지시를 받고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반대하는 시위 활동을 벌이기도 했어. F-35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중 하나였거든. 그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 대법 판결까지 유죄 실형이 확정 판결 나왔어. 범죄 혐의별로 살펴볼까? 먼저 1심에서는 각각 12년형의 중형이 선고됐어. 이들이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고 북한과 접선하고 각종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선고됐어. 일부는 무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2심에서 이 형량이 확 줄어버린 거야. 한 명은 징역 2년으로 한 명은 징역 5년으로 깎여서 크게는 10년에서 7년이 감형이 된 거죠. 2심 재판부는 범죄 단체로 보기에는 미비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범죄 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해서 형을 깎아준 거야. 다만 검찰은 2심에서 오히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서 유죄 항목이 늘었는데 지나치게 형량을 10년이나 깎아줬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 역시 2심 판결 그대로를 확정했어. 많이 깎였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니 거기에 승복은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논란이 있어. 뭔데?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이 재판이 총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4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어. 1심 재판만 11개월이나 재판이 멈춰 있었고 2심도 수개월 재판을 지연시켰거든. 그 사이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나 판사들도 변경이 있었고 이 증거는 유지됐겠지만 4년이나 재판이 질질 끌리면서 이들이 대부분 구속 기한 만료나 보석으로 풀려나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입맞춤의 가능성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야. 그러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 공작금을 받고 북한 지령대로 활동한 것, 모든 사실관계가 다 인정이 됐는데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인정이 됐지만 간첩으로까지 보기 애매하다며 간첩죄가 무죄가 선고된 거야. 원래 간첩범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 1심이 구속기한 6개월 내에 끝을 내야 하거든. 그래야 피고인이 재판 중에 풀려나서 또 다른 국가안보를 위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재판을 지연시킨 거야? 재판 지연의 수단이 정말 다양하고 황당하기까지 한데 법관 기피 신청이라고 있잖아. 나는 죽어도 저 판사한테는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이런 거. 법관 기피 신청을 1심에서 무려 5번이나 내리 신청했어. 그래서 피고인 4명 중에 3명은 법원 인사로 법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거야. 이게 기각되면 항고하고 또 기각되면 또 항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지. 나머지 조직원 1명은 뒤늦게 따로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일종의 쪼개기 전술까지 썼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거든. 간첩 사건은 통상 1심에서 몇 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했지? 6개월. 이 사건 재판은 1심에서 이런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무려 11개월이 멈춰 있었어. 재판이 늘어지면서 판사가 계속 바뀌었고 구속돼 있던 피고인 3명 모두 다 풀려나기까지 했지. 이 재판이 제대로 됐겠어? 또 어떤 지연 전술을 썼어? 요즘 많이 들리는 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했어.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 형님들이 판단해 줄 때까지 판사들은 재판을 멈춰라 이런 요구인 거지. 그 밖에도 변호인을 갑자기 사임시켜버리는 작전도 썼어.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은 또 지연되거든. 제일 황당한 건 뭔 줄 알아? 유엔에 제3국 망명 요청을 지원하기까지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만약 유엔이 정치적 망명을 받아줬다면 재판은 완전히 무력화될 뻔했지. 근데 형량이 2심에서 확 줄었는데 이게 재판 지연이랑도 관련이 좀 있는 거야?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1심, 2심, 3심 모두 다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고 공작금을 받아서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행위와 사실들을 모두 다 인정했어. 이러고 간첩 혐의는 왜 무죄를 줬는지 의아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와.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뭐가 간첩이냐는 거지. 법원이 간첩죄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비록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돈까지 받으며 북한이 시키는 대로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지만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 정보가 국가기밀까지는 아니라면서 그럼 간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지. 그리고 재판 지연도 빼놓을 수 없겠지. 이석기 같은 경우는 1심 선고가 몇 개월 만에 나온 줄 알아? 단 5개월 만에 나왔어. 간첩죄는
이렇게 재판하는 게 맞아. 간첩 수사는 그 수사의 특성상 증거를 찾아내서 그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간첩 활동 자체가 은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워낙 높고 피의자들이 무조건 잡아떼고 변명부터 하거든. 그래서 원래 1심 재판은 신속하게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수사기관이 어렵게 확보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오염없이 판단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번엔 어땠냐? 법원이 이들의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을 거의 다 무기력하게 받아준 거야. 1심 재판만 기소부터 2년 5개월이 걸렸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킨 걸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구속기한이 지나 이들은 다 풀려났고 판사들은 계속 바뀐 거지. 민노총 간첩 사건 봤지? 북한이 우리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윤석열 탄핵 시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위해라, 군사기밀 빼내라, 블랙요원 넘겨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야. 조금 더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해. 혹시 설마 다른 간첩단 재판도 지연 중이야? 불행히도 그래. 창원 간첩단 사건은 법원이 사실상 재판에 손을 놓은 상태야. 1심 재판 중인데 2년간 재판이 단 2번만 열리고 중단됐거든. 제주 간첩단 사건도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파행 중이야. 봐봐. 지난 정부에서 가장 간첩 수사를 잘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시켰어. 검찰도 이제 법대로라면 간첩 수사를 벌일 수가 없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나라가 됐는데 법원마저 이렇게 물러터지면 사실상 간첩들은 더 활개칠 수밖에 없을 거야. 북한 김정은만 좋은 일이지. 여기까지 알면 간첩단이 왜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끌려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알았다고 보면 돼. 진짜 큰일이다. 오늘도 고마워요.